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리허설 때 안녕하세요 할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셔서 시작부터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 되게 많았고, 아까도 사실 리허설 할 때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비도 안 와서 오늘 좀 즐겁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시죠? 네, 사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에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갖게 된 지 이제 80년이 된 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오늘을 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여기 용산의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자꾸 양주모 씨 사진 찍고 계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오프닝을 해야지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각보다 제가 마이크를 좀 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행사의 이름은 박물관 문화향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당연히 개최를 했고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10년이 조금 넘었고, 저도 3년 전에는 여기 와서 함께 했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 문화향연, 특히 오늘 행사의 핵심은 역사와 예술이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 그리고 지나간 근현대사 100년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지만 좀 즐겁고 의미심장하게 좀 가져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앞으로 공연을 할 거잖아요.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워치, 백범, 요 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보여줬던 멤버들이 오늘 공연을 이끌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를 또 모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히스토리 메신저가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곧 뜹니다. 저 위에는 저고요. 제가 왜 있죠? 한인애국단, 의열단, 또 백범, 윤봉길. 얼추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오늘 어떤 주제와 키워드들이 있을지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과거로 갈 겁니다. 지금 시간은 때는 1932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곳이 아니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입니다. 아마 누구를 떠올리실지는 기대가 되는데, 그때 24살의 한 청년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걸고 명운을 걸고 홍커우 공원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의미 있는 문화향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들아 일어나 보렴, 내가 살던 집 그립구나. 강보에 쌓여있는 모습 보면 예쁜 얼굴 떠오르누나. 아들들아 너희들처럼 푸른 풀들이 자랐구나. 내년도 봄빛들이 이르거든 우리 함께 보자꾸나. 차마 마음 약해질까봐 몰래 떠나오던 새벽길, 부인이 놓은 물 한
한 잔 내 눈물도 담아 놓았지. 푸르른 푸라 그리운 맘 우리 뒤뜰에 전해주려. 또다시 봄빛들이 찾아오면 우리 함께 보자꾸나. 차마 마음 약해질까봐 몰래 떠나오던 새벽길. 부인이 놓은 물 한 잔 내 눈물도 담아 놓았지. 푸르른 푸라 그리운 맘 우리 뒤뜰에 전해주려. 또다시 봄빛들이 찾아오면 우리 함께 보자꾸나. 우리 함께 보자꾸나. 평생 글만 배웠고 가르치기만 했지. 내겐 남은 건 겨우 시 몇 줄이구나. 지금 필요한 건 한 자루 종인데 나는 이 빈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붓을 버리고 칼을 들었지만 무서운 이 어둠은 베어버릴 수 없어. 짙은 어둠이 와도 달은 떠오른다. 달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틸 것이다. 시린 겨울이 와도 꽃은 다시 핀다. 봄이 오길 기다리는 나는 매화꽃이다. 지금 필요한 건 한 자루 종인데 나는 이 빈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이를 악물고 용기를 되뇌어도 두려운 이 마음은 쫓아버릴 수 없어. 짙은 어둠이 와도 달은 떠오른다. 달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틸 것이다. 시린 겨울이 와도 꽃은 다시 핀다. 봄이 오길 기다리는 나는
꽃이다. 저 설리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당신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두 눈에 맺혔던 핏빛 어린 눈물 제 마음의 깊은 한으로 남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비명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떠나시던 황후마마의 간절한 마지막 모습 오지 마라 손짓하시던 도망가라는 짓 하시던 그날 여기 오코루 달빛 아래 성폭풍 앞들을 휘젓던 낭인들의 칼날 황후의 심장 도려낸 칼에 떨어지던 핏방울 불타듯이 신 한 줌의 태로 떠나시던 마마를 저서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눈 감으면 되살아나는 생생한 그날의 모습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잠들래야 잠들 수 없는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황후마마여. 아, 시작부터 훅 들어왔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윤목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그 창작 뮤지컬 워치에서 아들들아 그리고 나는 매화꽃이다라는 노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뮤지컬 영웅에 나온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입니다. 사실 지금 순서상 내려가신 다음에 제가 두 분을 모시는 게 저의 대본인데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여튼 오늘이 또 광복 80주년 네, 맞습니다.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 너무 특별한 네, 날이죠. 소감이 어떠신지? 그 이렇게 이런 8.15나 뭐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노래를 또 이렇게 가끔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80주년이지만 뭐 주년이 그렇게 이렇게 뭐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네. 우리가 그냥 항상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정신이 좀 더 오늘을 계기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우선 이런 자리에 제가 감히 노래를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을 정말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아까도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개관 20주년이거든요. 평소에 좀 바쁘시긴 하지만 박물관 좀 오시나요? 어떻게 오시면 혹시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코너라든지 기억 남는 어떤 박물관의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박물관에 제가 어렸을 때 왔던 기억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 안타깝게도 제가 보지 못했는데 달랑아리 전시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못 보셨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참. 하여튼 자주 오시겠다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오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오시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뮤지컬 영웅도 그렇고 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의 역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런 역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캐릭터보다 실존하셨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훨씬 더 부담되고 왜냐하면 자료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분이 실존하셨고 하셨던 일을 이렇게 다시 무대 위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제 마음도 좀 더 숭고해지고 또 지금 제가 영웅도 했지만 또 명성황후를 호위무사 맞아요. 하셨던 홍기훈 장군님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네. 지금 또 장충단에 묻혀 계시고 아, 그래서 그분들을 연기를 하면서 좀 마음은 무겁지만 이분들의 뜻을 잘 전달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하지만 네, 다음 또 무대를 이어서 하셔야 되니까 잠깐 내려와서 쉬시면 네.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뛰어난 공연인데요. 네, 간단하게 좀 나온 관련돼서 이야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란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홍코공원에서의 의거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살짝만 조금 덧붙인다라면 홍코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당시는 이제 중국이 중화민국이었거든요. 총통은 장제스였었는데 장제스 총통이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피난을 가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한국 광복군이라든지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해방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물적 자원들을 준비하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장제스 총통이었습니다. 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거 아마 이렇게 학생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카이로 회담 당시에 장제스 총통이 가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와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 앞에서 조선 한반도의 즉각적 독립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약간의 마사지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독립하자라는 명문 문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약상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받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성과를 얻어냈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깊이 있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역사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들도 좀 커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빠 혹은 선생님 한국 근대사가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계속 실패했잖아요. 아마 기억나시죠? 동학농민운동 실패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했습니다. 독립협회 실패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이래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겨우 여러분 알다시피 1910년 조선이란 나라가 한반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분위기 잡고 얘기하는데 덥다 보니까 부채 이게 장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 잡다 갑자기 웃기는 개그를 시도하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도 보이는 게 좀 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엄중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농담을 하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실패할 적에 우리의 지사들은 그 다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1907년 신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조선왕조가 별 볼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공화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라는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1910년 조선이 망하게 되니까 일단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주로 간도로 가서 무장투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장투쟁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죠.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개항 이후에 쉽게 무너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웠던 기간이 4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넘고 나라를 잃었지만 바로 1910년대 초반부터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의 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는 시발점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 70주년을 기념해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었거든요. 불안과 우울과 슬픔이란 작품과 나팔 소리를 들어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금 이따 올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안했어. 그래서 잠에 들 때면 악몽에 시달리고 잠에서 깨면 잠들기 두려운데 엉클어진 세상에서 나의 불안을 사칠 뿐 언제나 우울했어. 그래서 책을 펼치면 한가한 인간 같고 시를 쓰자니 재능도 없는 놈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나의 우울은 별명일 뿐. 난 학자도 아닌데 난 영웅도 아닌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약간 느린 사람인데 언제나 슬펐어. 그렇게 나의 아버진 최고의 학자였고 아버지 눈에 난 한심한 놈이었지. 망해버린 나라에서 죽음으로써 영웅처럼 떠나버린 내 아버지. 이젠 작별이에요.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지만 그냥 그렇게 나의 시를 쓰겠어. 나의 불안과 나의 우울과 나의 슬픔과 나의 노래. 아이가 태어날 때
정껏 우린 것처럼 꽃이 피어날 때 달이 차오를 때 나는 들었지 그 울음소리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내 맥박 소리를 들어라 꽃이 피어나고 달이 차오른다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병사들아 울어라 독립의 그날 위해 소낙비 퍼부을 때 온 세상 요란하듯이 별이 쏟아질 때 눈이 쌓여갈 때 새벽 봉 트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고 캄캄한 밤 깊어도 난 깨어 있을 테니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내 맥박 소리를 들어라 별이 쏟아지고 눈이 푹푹 쌓인다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병사들아 일어나라 창암아, 창암아, 창암아. 아휴, 이놈이 또 어디 갔어? 저 턱골 빨래터에 물감을 쥐 풀어놓지를 않나? 엿 바꿔 먹겠다고 아버지 수저 대가리를 분지르질 않나? 이놈아 창암아, 속 좀 그만 썩여. 속 좀. 생각 말자 하면서도 왜 난 그곳에 머물러 있나. 귀를 막고 눈 감아도
나를 부르는 옛 노래 꿈을 꾸자 먼 이야기 내 죽음 기억 못할 훗날에 찬란히 꽃 피운 봄을 바람 되어 만나리 내 마지막 나의 선택 바라는 건 단 하나 당당하게 두 발을 딛고 죽으리라 나의 삶보다 빛나는 꿈 내 안에 간절한 믿음 긴 밤을 지나 다시 빛이 오리라 구걸하지 않으리 수많은 이름 붙잡는 미련 담담히 손을 놓는다 자유롭게 눈 뜬다 내 마지막 나의 선택 하기 위해 달려온 그 꿈 위해 모두 바쳤다 나는 다리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새로운 꿈이 시작돼 긴 밤을 지나 다시 빛이 오리라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한다. 대한민국 13년 12월 선서인 이봉창. 흔들리는 거리 두 눈의 선에 이미 이랑 히로히토가 죽을 자리 내가 펑하고 던질 불꽃놀이에 갈갈이 찢겨버릴 그의 몸뚱아리 세상은 기쁨으로 물들겠지 그리고는 외쳐 대한 독립만세 날 묶어도 대한 독립만세 날 죽여도 대한 독립만세 손과 입을 묶어도 내 몸 바쳐서 우리 대한 독립만세 난 영웅 되고자 함이 아니요 동양의 평화 위에 짐승 한 마리를 쏜다 기효년 12.6 2등 방문 널 기다리는 건 지옥 관문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여기 노라 이토 코레아 오라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흔들어 대한독립 만세 죽어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친구로는 18세 날 빡세게 고문을 해날 지옥 밤새 김인영 3월 1월 이미 난 죽었지 부모를 잃었던 백주 대낮에 진실과 정이 비친 한몸 총칼로 절대 못 막을걸 소위 봐도 삼칠을 만세 봐도 물결이 보통을 닥칠 거나 없는 쓰나미 대한독립 만세 날 죽여도 대한독립 만세 손과 입을 묶어도 내 몸 바쳐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 죽어야 찾을 수 있나 대한의 독립 임정의 분지기를 잠시했던 나 아래에 임종도 지키지 못한 나네 오른팔이 밀정인지조차 몰랐다 그런 내가 첩보연한 게 속으로 그들의 손에 꽃 대신 총을 쥐어 내몬다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흔들어 대한독립 만세 죽어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정신이 아찔할 정도의.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역사에서 누가 이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 학교에서 배웠던 거라든지 다큐 같은 거 보시면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영달을 누리거나 사회적 성공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라는 게 신기한 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가 되게 멋진 공연이기도 하지만 기억의 힘 그리고 가치의 힘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에 제가 신흥고등학교 노래는 소개를 시켜드렸고 뒤에 두 부분은 뮤지컬 백범에서 사형수의 독백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라는 두 작품이었습니다. 김구란 이름은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존경도 많이 받고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보다도 이제 백범일지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쭉 읽다 보면 제가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라면 틀을 깼던 사람 이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황해도 지방의 되게 평범한 청년이었고 굉장히 좀 화도 잘 내고 욱하고 그다음 그가 제일 처음 선택했던 길은 동학농민 운동에 접주로 뛰어들었고 또 명성황후 살해 사건과 관련돼서 좀 극단적 활동도 하시기도 했고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애국개몽 운동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냥 단건으로 보면 이 사람 이상하다 혹은 대단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생을 쭉 읽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어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 모습들 이런 걸로 좀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잘 못 넘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어두워졌어요. 드디어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부채질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곳이 아니었죠. 네, 어디 있었죠? 그쵸.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었죠. 물론 중간에 잠깐 임시 거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곳에 터가 잡히고 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좀 새로운 도전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건물에다가 무슨 물건을 모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 단순하게 전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는 공간, 일종의 이제 복합 문화 공간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만들었고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사실 예전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한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평일날 오면 되게 한산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가끔 옵니다. 와서 주로 이제 기프트샵에서 기프트를 사는 게 아니고 벌써 예단하지 마십시오. 도록 같은 것들을 좀 주로 많이 사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일찍 왔거든요. 못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시죠? 기프트샵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캐대언인가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고 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고 또 앞으로 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나갈 거니까 약간 이게 유행할 때 오셨다 그냥 가고 혹은 굿즈만 사고 가시지 말고요. 이 안에 깊이 있는 어떤 그 문화적 가치들을 좀 많이 누리는 시간으로서 우리 박물관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박물관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제 이야기가 벌써 생각보다 빠르게 가죠, 그렇죠? 조금 현대사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구 선생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뭐 이렇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광복군 같은 이야기들 혹은 한일 애국당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김구 선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도 분단 국가고 그리고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었던 나라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냈고 그 시절의 그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백범 김구죠. 김구라는 존재가 지금 오늘날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넘어서서 민족의 어른으로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수많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죠. 정치적 기득권, 여기서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양의 정치 세력, 미군정, 소군정 이런 세력에 붙는다라든지, 혹은 과거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냥 적대시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힘을 길러나갈 때 김구 선생의 핵심적인 원칙이 있죠. 민족을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1호 통일운동가로 나서셨다가 49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역사학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45년 이후에 김구 선생은 그 일제강점기 때 보여줬던 파이팅했던 모습들이 없지? 막 이런 질문들도 사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우리 민족의 좀 중요한 문제 앞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만큼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눈빛이 이제 그만 들어가고 다음 공연 해라, 약간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뮤지컬 백범에서 역사의 수레바퀴, 기록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데요. 3천만 동포의 읍고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있나 역사의 수레바퀴 그 아래 몇 번이고 짓밟혀왔지. 우리는 어디서 있나 빚어진 진흙탕길 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뭘 위해 꿈꾸며 또 숨을 쉬는가. 하늘을 올려본다 먼저 간 동지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고개를 떨군다. 이 땅에 뿌려진 2천만의 피눈물 산산이 부서져 메아리 쳐도 아랑곳 않고 그저 무심히 구르는 수레바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굴러갈 뿐.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자 그 아래 깔려 밟힐 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굴러갈 뿐.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자 그 아래 깔려 밟힐 뿐.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그 안에 몇 번이고 짓밟혀왔지. 우리는 여기 서 있다. 빚어진 진흙탕길 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뭘 위해 꿈꾸며 또 숨을 쉬는가. 1월 31일 임시정부 찾아왔던 청년들 일본군 항명으로 끌려갔던 탈출. 태극기를 흔들며 돌아왔지 바로 여기. 7개월 동안 육천리를 걸어 한 걸음의 서름과 한 걸음의 설렘. 나라 잃은 아픔이 서름. 임시정부 향한 길이 설렘.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역사 일본
본인이라 믿는 게 당연지이사 하지만 부모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이다. 잊은 적은 없다. 평화를 잃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잊은 적은 없다. 다시 굴러간다. 1945년 2월 미군 전투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 일제방아선 오키나와의 상륙. 독일은 무조건 항복.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굴러갈 뿐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자 그 아래 달려 밟힐 뿐 역사의 소리 돌아보지 않아 구원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아 구원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아 구원하지 않아 같은 날 9일 나가사키 두 발의 폭발과 버섯 구름이 모두 지워버렸지. 얼싸안고 흘리는 눈물 해방의 기쁨. 하지만 어딘가 잘못된 것만 같은 이런 기분. 수년간 참전을 준비한 광복군 그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은 물거품.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남이 내 손에 쥐어준 나의 소원. 대한독립 만세 돌아보지 않는다. 대한독립 만세 굴러갈 뿐 대한독립 만세 구원하지 않는 자 대한독립 만세.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그저 무심히 구르는 역사의 수레바퀴. 허망하다. 힘 한 번 못 쓰고 광복을 맞이했다. 외놈이 물러난 자리 강대국들이 공을 차지하겠지. 승전국들이 떵떵거릴 때 내 나라 내 조국은 입 한 번 못 벌리는구나. 짐을 싸고 짐을 풀었지. 상하이, 항저우, 난징, 광저우, 충칭 애를 쓰고 목숨 걸었지. 영원토록 바래지 않게 조국에서 보낸 공작금, 교포들이 보내온 성금, 외국으로 오고 간 편지, 의사들의 마지막 사진, 기록으로 기억하리 임시정부의 시간, 기억으로 기록하리 가족 상자 8개, 가슴에 품은 26년의 세월, 기록으로 기억하리 조국의 독립과 해방, 기억으로 기록하리 밤새워 노래한 여기 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 한국일진 김구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국무위원, 김상덕 문화부장, 오동열 참모총장, 김진동
유진동, 장준하, 이영길, 백정갑, 윤경빈, 선우진, 민영환, 안미생, 엄항섭. 이상 15인. 태워버리면 사라지고만 누군가에겐 휴지 조각들 돌아서면 꿈이었던가 누굴 위한 꿈이었던가 기록으로 기록하니 임시정부의 시간 기록으로 기록하니 가족 상자 8개 가슴엔 품은 26년의 세월 기록으로 기억하니 조국의 독립과 해방 기억으로 기록하니 세월 노래한 영원히 갖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 자매 형제여 나 못나고 어리석어 70평생을 바친 싸움을 아직도 하루 또 하루 죽음이 다가오는다 부귀를 원하리 명예를 바라리 저 군악발 아래 정권을 탐하리 자매 형제여 내 바람은 오직 하나 3천만 손잡아 통일 조국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자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자 이 늙은 육신을 제가 제물로 바치고 383 패고 쓰러져 한줌 헛되어도 난 당장 내일 위해 한국 정부 설립에 구차하게 절대 힘 보태지 않겠소 못나고 비천한 범부의 외침
새겨줘 다시 한 번만. 대한민국 30년 2월 10일 돌아오지 않아 스스로 일어나. 상처만 공포에 흡고함. 집에 가기 싫으시죠? 저도요. 아 이게 5년 전인가요? 그 국립극장 용에서 이와 비슷한 거 했었을 땐 이게 실내니까 소리가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무대 뒤에 있으니까 스피커 딱 뒤에 있거든요. 아 가사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속상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남성들이잖아요. 그때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공연에선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셨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역할을 여성분이 맡기도 했습니다. 이걸 일종의 젠더 프리 캐스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맞춰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봤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적에 그 뒷바라지라고 그리고 함께 싸우고 또 이제 와서 좀 밝혀지는 거지만 그들 못지않았던 뛰어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젠더 프리 캐스팅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너무 음악이 좋지만 누구 소개시켜 드릴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또 다른 주인공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소개를 안 했습니다. 백범 아까 노래 되게 좋잖아요. 작곡가이자 음악 감독인 원미솔 감독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뛰어나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내고 있죠.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밤이 깊어져 가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도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내려갈까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한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내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해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신흥무관학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회영 선생이라고 계시죠. 사만갑족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노론 측의 명문가 가문의 육형제가 자신의 가산, 그 당시 돈으로 한 60~70만 원, 오늘날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지만 최소한 수백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추운 날 수십 명의 일가가 얼어붙은 압록강가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한 10년 정도 운영되다가 결국 폐교가 되고 마는데, 폐교가 됐었을 때 바로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무관학교를 이끌었던 멤버들이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었던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등 이 만주 일대 독립군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아시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데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제는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을 폄하하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신분이 미천한 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농땡이 부리는 행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말을 못하게 됐죠.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 슬쩍 또 붙여드리고 싶은 건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안동 쪽에 굉장히 큰 부호이자 양반인데 이분도 똑같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임시정부랑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 활동을 지켰던 분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임청각이라는 그분의 집이 있습니다. 꼭 한번 관광 가실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가보면 좋냐면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는 한옥인데 가까이서 보면 최근에 뜯어내긴 했지만 그 바로 한옥 앞에 철도 기차가 놓였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한옥이 사실상 절반 이상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집안에 뛰어난 인재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니까 그 집안을 박살내기 위해서 온갖 억압적인 정책을 취했고, 지금 가보면 최근에 뜯어냈지만 세상에 집 앞에다가 철로를 내서 24시간 소음으로 괴롭히기까지 했었던,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후손들을 만나 뵀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삶을 누린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보살펴주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청천 장군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거 확실히 다르네요. 지청천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제국의 무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일본이 1907년 조선의 군대를 해체하던 과정 중에 조선인 군인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일본 육사에 편입을 시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육군사관학원 당시 최고의 일본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나오면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게 된다는 건 뭐죠? 친일파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대한제국 군인 수십 명이 들어갔었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들이 모여서 무슨 결의를 하냐면 사진 하나를 찍으면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육군사관학교가 끝나고 나면 탈영을 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수십 명의 대한제국에 유능했던 청년들이 그 결기를 함께 마음 모았거든요. 그리고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서 몇 명이 만주를 갔을까요? 딱 2명이 갔습니다. 그 2명이 지청천과 김경천이란 두 분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일본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만주를 망명을 해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 됐고, 신흥무관학교가 사라진 다음에는 만주 일대에서 끊임없는 독립투쟁 속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시고, 나중에 가면 백범 김구가 이끌던 충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셨던 분이 지청천입니다. 얘기가 굉장히 좀 놀랍죠, 그렇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 지청천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명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회영과 이상용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의 길을 열었고, 출세길이 눈에 보이던 지청천은 또 그 길을 갔다라는 것들. 막 끝내기 싫습니다. 계속 있고, 왜냐면 이러면서 막 노래도 한 100곡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서 지청천이 부르는 빼앗긴 봄, 그리고 동규가 부르는 불꽃놀이, 이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 차가운 안개, 요란한 꿈과 완벽한 아침, 검정색 군화, 빛나는 백마, 최신식 무기, 완벽한 질서. 나 어느새 익숙해졌나, 나 어느새 주저앉았나. 내 어깨에 계급장이 빛날 때 내 가슴 속의 심장은 죽어가고, 반짝이는 신식총을 잡을 때 내 가슴 속의 칼날은 무디어진다. 빼앗긴 태양, 빼앗긴 계절, 빼앗긴 언어, 빼앗긴 슬픔. 나 어느새 망각했던가, 나 어느새 외면했던가. 저 하늘에 붉은 태양 떠올라. 내 게으른 발걸음 재촉하고, 얼어붙은 강이 녹아 흐르며 내 빼앗긴 봄날을 잊지 말라 한다. 내가 아는 단 하나의 노래,
내가 품은 단 하나의 꿈 백두산 돌은 달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앤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계절은 덧없이 바뀌는데 난 여기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어 빼앗긴 태양 빼앗긴 계절 빼앗긴 언어 빼앗긴 슬픔 나 빼앗긴 부르는 날들 잊지 않겠다 그날까지 난 한 번도 솔직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맑아서 세상 모든 일이 궁금하고 내가 읽는 책도 궁금했는지 네 옆에 있으면 나의 어둠이 짙어져 난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따뜻해서 내게 총을 겨눈 순간에도 너의 눈빛만은 따뜻했는지 네 옆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 나의 불안과 우울은 사치라고 호통치는 이 세상이 지겨워서 복수하고 싶었어 평생 무책임하다가 죽음으로 영웅이 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복수하고 싶어서 변명할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에게 말했다면 넌 날 용서해 줬을까 그랬을까 나 오늘 불꽃놀이를 할 거야 넌 나의 불꽃놀이를 좋아할까 혹시 맘에 들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위해 웃어주겠지 지금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내 친구 박물관 문화향연 광복 80주년 및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개관 20주년 요 멘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쉽죠? 근데 이제 뭐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고요. 한때 그분들한테
간절했던 이야기들이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한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포기하진 않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21세기로 들어왔고 21세기로 들어온 지도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우리 김구 선생님 너무 훌륭해,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너무 대단해, 이런 단편적인 감정으로는 이 이야기들과 이 가치의 진수가 우리 후배들에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연과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각자가 이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 속에 좀 녹아내려서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이 또 미래 세대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갑자기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놓고 이제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필요 없는데 자,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복 80주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면서 90분간 함께한 박물관 문화향연의 여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끝나는 건 아니고요. 뮤지컬 워치에서 나의 소원, 뮤지컬 백범에서 끝나지 않는 소원, 그리고 명성황후에서 나 가거든, 그리고 마지막 영웅에서 장부가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되게 멋있게 딱 사라져야 되는데 긴급 제안이 들어와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악은 끝나지만 아시죠? 이렇게 거꾸로 배우들의 사진 찍는 거, 그 포토를 꼭 찍고 싶다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못 만난다라고 하는 유용준 관장님의 오더가 와서, 이 말은 농담입니다. 하여튼 해서 그때 같이 좀 이렇게 사진 찍고 할 테니까 바로 가시지 말고요, 좀 동참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마지막까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누려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대안의 독립. 둘째도 셋째도 소원을 물어봐도 언제나 이것뿐. 하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의 행복. 이별의 슬픔도 아픈 기억도 없는 평범한 날들. 우리가 꿈꾸는 그곳, 불냄새 나는 평화로운 저녁. 우리가 꿈꾸는 그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하루. 그날 위해, 그 꿈 위해 내 모든 삶을 바칠 거야. 내 시간이 여기서 멈춘다 해도 이 세상은 앞으로 변해갈 테니까. 윤군, 이제 선서를 하게.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우리가 꿈꾸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평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나라. 멈춘다 해도 이 세상은 앞으로 변할 테니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 테니 내 꿈 위해 나를 위해 우리나라 위해 대한의 독립을 함께 싸우자. 그날 위해 싸우자. 답서랴 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아행정, 수작 구인정.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걸음을 어지러이 마오. 오늘을 지나온 그 길은 뒤따르리더라 이정표. 끝나지 않은 소원. 미천한 심볼이 서러워 양반되기를 원했고 나 평등한 세상 꿈꾸며 천지개벽하길 바랬어. 죽음 앞에 당당히 삶을 위해 당당히 한국 독립에 내던진 꿈에도 그리 찾아와 독립. 발목을 잡은 이념들을 하나같이 못할 게 없지. 끝나지 않은 소원, 끝나지 않은 소원,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끝나지 않은 소원, 끝나지 않은 소원,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이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보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내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기 흩어진 노인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며 그땐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운 옛일로 저기 홀로서 별 하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창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창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부이기를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창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창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갗을 바래듯 애는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창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주가 주소서 우리 뜻이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